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저희가 딱 그 시점에 떠오르는 조합들이 있죠. 마치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내일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음식을 떠올리듯이 오디오하고 음악 듣는 분들은 딱 그 시점에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또 똑같이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때 한번 정말 맛있게 먹고 지나갔는데 1년에 한 번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떠오를 때가 있고, 오디오도 똑같습니다. 추석도 바로 앞두고 9월이 이제 막 그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딱 요맘때 그 가을 하늘 그 공기, 아직은 더위가 좀 오랜 유난스럽게 덜 가셔서 평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맘때면 아침 저녁으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아침에 일찍 움직이면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가 느낌이 다르죠. 딱 그 느낌 같은, 그래서 그맘때면 한쪽에서 음식이 생각나지만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이 떠오릅니다. 구태여 떠오르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래서 오디오 하는 분들은 요맘때 듣고 싶은 소리, 딱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볼 조합이 지금 요 가을 초입에 듣고 싶은 딱 그런 조합입니다. 이대로 겨울을 따뜻하게 봄까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시사철 듣는 그런 조합이기도 하지만 특히 요맘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이죠. 사이러스 앰프의 그 쌉쌀한 느낌, 그 다음에 사이러스 앰프의 최적의 커플인 프로악, 특히 이 사이러스의 i9XR 신형 XR 라인업의 플래그십 인티 앰프인 i9XR은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사이러스를 처음 보는 분들에 의해서 막 이런 말들이 오갔죠.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제품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마 사이러스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일반 오디오 컴포넌트, 심지어 그보다도 좀 작아 보이는 무광의 블랙 톤에 그렇게 좁게 만든 이거 혹시 무슨 그냥 공유기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정도 포맷을 하고 있는 이 제품을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느낌이 확 바뀌죠. 그 소리를 중심으로 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디자인과 그 사이즈가 나오게 된 걸 이제 알아가게 되는 사이러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은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오래 들은 분들은, 기존에 사이러스를 사용했던 분이나 오디오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은 사이러스 소리를 좀 더 연구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 소리를 어떻게든 좀 더 잘 내보고 싶을까 해서 뭐 파워 서플라이도 붙이고 케이블도 동원하고, 이게 사이러스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사이러스는 이 XR 시리즈가 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전에 그 클래식 버전, 이제는 클래식 버전으로 편성이 되는데 모델 6, 7, 8을 지내면서 그 담을 만들어내는데 시간도 좀 걸렸고, 국내 유입되는데도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XR은 사이러스를 대략 저는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제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가 보는 요 사이러스 포맷의 제품들은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사이즈의 또 다른 개념의 제품들이 잠깐 보였었는데, 그건 저희가 아는 사이러스하고는 좀 계열이 다른 제품들이고, 저희가 아는 이 앰프 사이러스는 XR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i9XR이 새로운 XR 시리즈를 대표하는 집약된 그런 형태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전에 없었던 그 빈 시간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죠. 예를 들면 룬 테스트를 마쳤다는 거, 현 시점에 맞춰서 룬 인증 기기들과 최적화된 그런 앰프라는 거, 그 다음에 꽤 사양이 높은 DA 컨버터가 들어가 있죠. 일단 해상도가 32비트에 384kHz, DSD도 256까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DAC가 탑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한편으로 DSP가 있다는 게 그게 놀랍죠. 사용자가 본인의 환경,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7개의 모드로 선택할 수 있는 DSP가 있어요. 두 가지 팩터를 조합시키는 건데, 한쪽은 롤오프의 속도, 그 다음에 한쪽은 이 위상의 곡선의 기울기, 이 두 개를 조합해서 7가지 형태의 DSP를 이렇게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하는 기기를,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하는 기기를 그 모두 입력을 받아서 앰프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인티 앰프로 이전의 제품에서부터 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이 높아졌죠. 특이하게도 사이러스는 6오hm 기준으로 앰프 출력이 표시되는데, 플래그십인 i9XR은 6오hm 기준에 91W, 저희 8오hm 기준 측정해보면 약 70여 와트가 나오죠. 사이러스 앰프는 사이즈 대비로 한다면 꽤 큰 스피커들도 드라이브를 잘하는, 물론 이제 유닛이 많고 사이즈가 크고 임피던스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대역이 넓은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하려면 파워 XR, 프리 XR 이렇게 분리도 되고 모노블록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만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요 사이즈, A4 용지보다 폭이 약간 좁은 요 사이즈로 된 모든 제품이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죠. 다만 인티앰프 i9XR은 그 모노블록 파워하고 똑같은 성향과 성능을 다른 이전 버전보다도 좀 더 분량에 가까운 등급으로 그렇게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게 또 i9XR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러스는 예전부터 최고의 조합으로 역시 프로악이 제품 시연할 때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젠가부터 사이러스 앰프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뭐 큰 스피커들 지금 K10이나 이전에 D100 같은 제품들일 때도 그랬고, 이 작은 사이즈 제품들도 여전히 사이러스의 크고 작은 앰프들, 분리형과 NT 앰프들을 동원해서 시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조합이 잘 맞습니다. 최근 프로악에 양감이 많게 설정된 다운파이링하는 그런 양감을 제대로 어필하게, 너무 과도하지도 그 다음에 너무 축소되지도 않게, 그리고 통제가 안 된 채로 이렇게 공진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통제하는, 그리고 프로악 고유의 그 높은 대역에서 질감과 그 최근 프로악 제품들이 이전에서 좀 발전된 중역대 그 생생한, 특히 저 K 시리즈 같은 경우들은 좀 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아예 알루미늄으로 가이드를 깎아내고 뭐 이렇게 제작이 돼 있잖아요. 그런 프로악에 최적화된 게 사이러스 앰프들인데, i9XR만큼은 프로악의 베스트셀러들이 몇 가지 있는데 톨보이 중에 이 가장 컴팩트하게 만든 이 D20R, 역시 이 스피커 또한 리스판 시리즈의 모든 성능을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렇게 집약시킨, 그리고 스탠드 거치형이 아닌 여전히 톨보이로 아래쪽으로 저음을 꽤 볼륨이 크게 그렇게 내주는 D20R 사용자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오디오적 지표나 이런 현장감을 내주는 그런 소리와 너무 냉랭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상당히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되 왜소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작을 때는 작지만 소리가 스케일이 커져야 될 때는 큰 소리도 낼 줄 아는 그런 작은 스피커,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또 프로악 제품 중에 이 D20R을 유난히,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쓸 수도 있지만 꽤 넓은 공간에서도 콤팩트한 저음원을 그리고 정교한 이미징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또 프로악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대역이 넓죠. 그래서 28Hz부터 이 33kHz까지인가 재생을 하고, 이 프로악 위에 상위 K 시리즈에 쓰이는 똑같은 리본 트위터를 쓰고 있는, 상위 K 시리즈에 들어간 그 리본 트위터와 동일한 리본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리스판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악의 이 광대역 컴팩트 톨보이 D20R과 사이러스의 대분의 성능을 압축시킨 i9XR 이 플래그십 인티 앰프의 조합으로 음악을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가을스러운, 얼마나 가을 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로악과 사이러스 조합의 장점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앰프 쪽이 특히 그런 소리를 내주는 그런 조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조합이 이렇게 섬세함을 좀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좀 질감 있는 소리, 표면이 이렇게 쭉 촉감이 좋은 이런 느낌을 좀 진하게 좀 안겨왔으면 하는, 이런 걸 통칭 질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소위 투명하고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내는 앰프들의 어떤 한쪽 편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러스는 드라이브가 이런 대구경 우퍼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드라이브를 잘하는 거로도 그렇게 명성이 높지만, 소위 질감을 살려주는 약간은 매끈한 외곽을 갖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또, 그래서 여러 앰프들을 써보신 분이 이 아주 작은 사이러스로 그냥 하나로 그냥 딱 고정시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런 질감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 들려줄 수 있는 조합으로, 역시 프로악 D20R이 서로 그래서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의 특징은 베이스가 과도하게 나와도 상당히 단정하게 만드는, 다이나믹 이 파워 핸들링은 상당히 풍부하게 호쾌하게 이 오디오를 듣는 재미를 주지만, 그게 사람이 듣기 싫을 정도의 어떤 많은 양감,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울려서 이렇게 뭔가 좀 부밍이 생기는 이런 순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음을 호쾌하게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팝의 재미를 이렇게 일깨워줄 만한 아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큐어의 Just Like Heaven 같은 곡을 들어보면 짧은 비트로 끊어지는 펀치감, 그리고 퉁퉁퉁 하고 이렇게 그 드럼 필인을 이렇게 높은 음으로 쳐가는 그런 부분을 꽉 채워주는 느낌. 베이스가 해상도를 갖춰주니까 파워 핸들링이 뛰어난 짧은 비트에서도 리드미컬한 그런 느낌이 사람을 흥겹게 만듭니다. 사실 이렇게 이 곡의 도입부에 있는 드럼 앤 베이스를 이렇게 쳐주지 않으면 이 곡의 매력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의 Just Like Heaven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 아주 그냥 간단한 구성의 그런 연주처럼 보이지만, 보컬이 나오기 전까지도 이 부분의 어떤 리듬감이 아주 찰지게 들려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다른 곡들의 어떤 품질도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업템포 곡을 해상도와 동시에 베이스의 펀치감이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외소해지지 않고 아주 호쾌하게 들려주는 재미가 큰,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그런 곡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피아노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3악장, 의외로 3악장 들어볼 일이 많지 않죠? 하지만 3악장이야말로 이 느리고 약간 느린 템포로 드라마틱한 1악장과 그리고 아주 감성적으로 흐르는 2악장하고 다르게 파워, 이 빠른 속도로 휘몰아쳐가는 그런 파워가 사실 오디오적으로 듣기에는 3악장이 훨씬 재밌는 그런 악장이죠. 이게 특이하게 엘렌 그리모어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지휘자도 이 곡에 명예를 남긴 그런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역시 악기가 많아지고 스케일이 커져도 그만큼을 쭉 확장시켜주는, 사실 이 부분은 인티앰프의 어떤 반경을 살짝 넘어서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이 모노블록 파워 XR과 프리 XR로 들으면 좀 더 큰 스케일이 나오겠지만, 이 곡을 듣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인티, 그래서 악기가 처음부터 많이 등장할 때도 낮은 음이 해상도를 갖고 이렇게 윤곽이 보이면서 악기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는, 뭉쳐서 들려서 생기는 어떤 좀 답답한 느낌이 없는, 그게 공간이 명쾌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이어져서 이 곡을 아주 묵직하면서도 잘 보이는, 눈앞에 악기들이 잘 펼쳐 보이는, 그리고 그 위에 피아노가 계속 반짝거리는, 피아노가 전방에서 전체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연주를 듣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재미라기보다 이 연주의 품질 자체를 아주 잘 끄집어서 들려주는 그런 조합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 반복해서 i9XR이 자꾸 시선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주 블루지한 느린 베이스, 아리멤버 크리포드 같은 악기 수가 많으면서도 이렇게 블루지하고 그루브가 이렇게 느리게 흐르는 이런 느낌도, 어쩌면 이런 느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프로하게 어떤 장점을 좀 더 많이 실려서 그렇게 들려주는 곡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 곡에서도 마냥 이렇게 양감을 늘려가지 않고 사이러스 i9XR이 베이스를 잘 통제해서, 하지만 왜소해지지 않게 펼칠 만큼 펼쳐봐, 이 곡은 이렇게 들려줘야 돼, 녹음에 그렇게 쓰여 있어 하고서 충분히 양감을 주면서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통제하는, 그래서 이 곡의 어떤 감성이 풍부하게 충분히 들려지는 그런 아주 나긋한 느낌을 아주 좋게 들려줬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처음 반편성이 돼서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 이렇게 쭉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60명이 수업을 듣고 그랬습니다. 저희 세대 이전엔 더 했겠지만 그렇게 쭉 앉아 있으면 서로 탐색전이죠. 이제. 아직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몇 분 동안 새로 앉은 친구들 얼굴이 쫙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저 친구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요. 저 친구랑 얘기하고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한 시간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한 학기가 지나고 이러는 동안 처음에 봤던 거에 비해서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에 얼마를 빼고는 대화를 많이 나눌 일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뒤늦게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던 어떤 친구가 점점 커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뭐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같은 반의 여러 친구들한테도 친화력이 있고 많은 친구들이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 발견되잖아요. 사이러스가 딱 그런 뒤늦게 발견되는 친구 같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떤 분들이 표현하기를 없어 보이는 앰프처럼 이게 앰프냐? 근데 왜 이게 앰프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그때부터 사이러스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사실 이 소리를 대신할 만한 앰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포함한 채로 좀 더 많은 기능과 어떤 성능을 늘려가면 그런 하이엔드들이 몇 있긴 하죠. 무지하게 비싸죠 물론.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나는 간단하게 바로 재생을 잘해줄 수 있는, 그것만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앰프가 필요해. 나는 그런 분들에게 사이러스는 뭐 이렇게 더 바랄 게 없는, 책상 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냥 이런 오디오 렉의 어딘가에 한적하게 배열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겸손한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 앰프입니다. 사이러스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시간이 갈수록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발견하게 하는 그런 재미까지도 선사해주는 그런 앰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딱 가을 하늘 같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다. 나 오늘 가을 하늘 보고 왔는데 이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런 라흐마니노프를 듣고 싶다. 그리고 멋있는 재즈곡 하나 듣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앰프입니다. 사이러스를 쭉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 이 신제품 XR을 못 들어보셨다면 그 다음에 난 사이러스를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런 분들은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를 좀 더 많이 드라이브, 그 다음에 분리형에 맞먹는 그런 어떤 스테이징과 좀 더 많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PSU XR이라는 전용 파워 서플라이가 또 있어요. 딱 얘 사이즈만. 걔를 붙이면 또 완전 다른 소리가 나죠. 그건 또 다음에, 일단 아직은 안 들어보신 분들은 i9XR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청은 이 모든 제품의 사이즈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앰프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스트림 XR로 그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자, 가을 음악 많이 들으실 때고 음악이 당기시는 분들 와서 사이러스 i9XR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행복해지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